자, 원순열 보면 원순열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시작점이 구별되지 않는 순열인데 원 같은 경우가 이제 물건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게 되면 시작하는 부분이 돌려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여기에 4개가 넣어져 있으면 이쪽에서 시작해서 A, B, C, D가 되든 이쪽에서 시작해서 A, B, C, D가 되든 이쪽에서 시작해서 A, B, C, D가 되든 결국 돌려놓으면 똑같은 모양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냥 편의상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순열. 그러면 순열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순열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순열 중에서 이제 특정 시작 지점을 고정을 시켜놓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 소리냐면 A, B, C, D 4명을 원탁에 배열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A, B, C, D를 다 앉혀야 되니까 A라는 놈을 앉혔을 거 아니야. A라는 놈을 여기 앉히든 여기 앉히든 여기 앉히든 여기 앉히든 어때? 돌려놓으면 똑같지? 원을 그대로 돌려놓으면 그러면 똑같으면 A라는 놈을 아무 데나 한 군데다 고정을 해서 맨 위에다 고정을 시켜버려. 어찌됐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돌려놓으면 똑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 자리는 뭐야? A의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맞은편에 있는 거. 여기는 A의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A를 여기 위에다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 세 개의 자리는 A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구별이 되어지죠. 그래서 특정 하나를 한 개를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순열로 계산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와 원순열로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 일렬로 다 배열을 해. 근데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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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결국 돌려놓으면 같은 시작점이지. 그래서 이렇게 4팩토리얼 계산해 놓고 같은 시작점의 개수만큼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n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은 요거는 특정 한 놈을 고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n-1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진 거고 특정 한 명을 고정을 해서 맨 위에다 고정을 시켜 놓으면 맞지? 요 경우는 뭐다? 전체 배열하는 방법 n 팩토리얼을 뭘로 하는가? 같은 시작점의 개수 n가지의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순열에서 시작점이 같은 개수로 계산되어지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답은 똑같아요. n-1 팩토리고 이것도 n-1 팩토리얼이야. 똑같은데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특정 한 명을 고정을 해서 해석을 했느냐 아니면 전체 배열을 해놓고 같은 시작점의 개수로 나눠줬느냐. 그래서 해석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시야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특정 하나를 고정을 했었을 때 해석이 편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전체 계산한 다음에 나눌 때 편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면서 내 상황이 한쪽으로 풀면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고정을 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전체에서 나누는 방법이 쉬운지 그거를 문제를 읽으면서 그 상황을 읽으면서 이게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일부분이 원순열로 출제가 되는 거야. 원순열이 막 조합 안에서 원순열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순열의 속에서 원순열의 일부가 계산이 되어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 경우가 그 때때로 위쪽의 방법이 편할 때도 있고 아래쪽의 방법이 편할 때도 있으니까 많은 내용이 아니니까 다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두 가지 해석 방법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뭐 순열의 수는 우리가 복습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야. 자, 보기 1번. 다음 순열의 수를 구하여라.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방법은 4P2죠. 1번은. 2번은 4개의 알파벳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아,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아, 이거는 순열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4P3. 세 번째, 연극에 참가할 8명 중에서 배역 A, B, C 구별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8P3. 4번은 승부차기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P5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계산 니네들이 곱하면 되는 거고. 자, 보기 2번을 보면 1, 2, 3의 숫자가 적힌 3장의 카드가 있다. 3장의 카드를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각각 구별이 되어지죠. 그래서 3팩토리얼. 두 장은 3P2 자리가 두 군데니까. 그 다음에 팩토리얼의 개념은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n팩토리얼이라고 하고 그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의 곱, 다른 말로는 계승이라고 하기도 한다. 팩토리얼 대신 계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0팩토리얼은 얼마다? 1이다. 1팩토리얼도 1이다. 그 두 가지 조금 조심하자. 많이 틀리니까. 원순열은 아까 말했죠. 네 번째 내용 보면 원순열의 수. 서로 다른 것들을 원형으로 배열한다 또는 시작점이 구별되어지지 않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순열에서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모두 같은 경우로 보기 때문에 전체 배열에서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누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특정 한 놈을 고정을 해버리면 나머지 배열하는 방법이 n-1 팩토리얼이 되니까 계산이 n-1 팩토리얼. 그래서 1번과 2번 두 가지 시야를 모두 가지고 문제를 읽으면서 적당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자. 자, 4번, 5번, 6번 한번 해보세요. 자, 4번은 서로 다른 5명의 학생을 원형으로 둘러앉는다. 특정 하나를 고정을 해주면 4명만 배열해주면 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5분의 5팩토리얼 전체 배열한 다음에 5가지로 나누는 방법. 뭘로 해도 상관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4인용의 원탁에 둘러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7P4를 4분의 1 이렇게 해서 4로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요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7명 중에서 일단 원탁에 4명을 배열하려면 일단 4명 초이스 해야 될 거 아니야. 4명을 뽑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정 한 명을 고정을 해주면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 또는 이제 7P4를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데 여기서 특정 조건이 이 안에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버리면 이거 안 풀려요. 이렇게 풀 수가 없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2명이 이웃한다든가 2명이 떨어져 있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이 안에서 복합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시각이 안 좋아. 그때는 상황이. 지금은 이제 나누는 방법이 좀 편하긴 하지만 자, 보기 6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4개의 색깔을 이용하여 칠하는 방법. 이것도 원순열이죠, 결국은. 그래서 4분의 4팩토리얼로 해줘도 되고 3팩토리얼로 계산을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5번부터 덕지덕지 붙는 거야. 자, 우리가 순열조합 복습할 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지. 이런 것들 이웃하는, 이웃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 공식처럼 기억을 해야 된다. 방식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묶는다. 하나로 묶어서 그걸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과 일렬로 배열하고 그 하나의 묶음 내에서 배열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곱해주면 돼. 맞지?
근데 이웃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한다? 사이에 배열한다.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순열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원순열. 그러면 여기서 시작점이 구별이 안 가는데 이웃하는 원순열 어떻게 할 거냐? 이웃하는 놈 하나로 묶어놓고 원순열 배열한 다음에 안에 거 배열해주면 되고,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냐? 나머지 것들 배열을 해놓고 나머지 것들 원순열로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다 꽂으면 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웃하게 하는 집단을 묶어서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로 묶은 다음에 원순열 수를 구한 다음에 그 구성원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일렬로 배열되는 방법, 그거를 다시 한번 곱해준다라는 거고, 이웃하지 않게 하는 원순열의 수 같은 경우는 이웃해도 좋은 집단, 나머지 것들의 원순열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대상들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배열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사이사이의 배열. 그래서 그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와, 이웃하는 거는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고 이웃하지 않는 거는 나머지 것 사이사이에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보기 7번, 8번 한번 해봐봐. 원순열에서는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가 더 있어요. 마주보는 경우. 짝수기 할 때 마주보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도 있다. 마주보는 놈을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배열해주면 돼. 자, 봅시다. 첫 번째 보면 6명이 앉는 경우 뭐 6분의 6 팩토리얼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5 팩토리얼을 계산해도 된다. 120. 근데 부모가 이웃하에 앉는다. 부모를 하나로 묶어. 그러면 4개 남았죠? 그러면 5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5분의 5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고 부모가 서로 바꿔 앉는 방법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모가 마주본다. 그러면 부모가 마주보면 부모부터 고정. 마주보는 방법은
AB가 됐든 돌려놓으면 똑같아. 그게 한 가지야. 그냥 마주보는 경우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 네 개만 배열해주면 되지. 그래서 그냥 4팩토리얼이 돼버린다. 이렇게. 마주보는 거를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배열을 한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8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했으니까 얘가 하나의 뭉탱이로 묶여. 그러면 남학생 4명까지 해서 총 5명을 원순열로 계산을 해야 되고 여학생끼리 서로 바꿔왔는 방법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돼. 근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남학생 4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면 4분의 4팩토리얼. 그지? 남학생 4명을 배열을 했어. 그러면 이 4개의 자리가 다 구별이 되어지지. 어떤 남학생과 어떤 남학생 사이냐가 다 구별이 되어지잖아. 그 다음에 여학생 이 4군데 중에 3군데다 구별되는 자리에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4P3을 해주면 되죠. 됐어요? 구별되어지니까 자리가. 원순열에서는 구별이 안 되어졌지만.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6번 같은 경우는 원이 아닌 다각형의 모양도 원순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삼각형 같은 경우 만약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정삼각형이었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같은 자리가 몇 가지가 있어. 하나의 자리에 대해서 같은 자리 돌려놓으면 3군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9개를 배열하는데 얼마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 돼. 또는 특정 한 놈을 배치하는 방법이 1번 자리에 들어오냐, 2번 자리에 들어오냐, 3번 자리에 들어오냐. 돌려놓으면 얘가 1번, 2번, 3번이고 얘가 또 1번, 2번, 3번이니까 돌려놓으면. 그러면 특정 한 놈을 여기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지. 그럼 남은 인원 몇 명 남았어? 8명 남았잖아. 그럼 그 8명은 다 자리가 구별이 되어지죠. 특정 한 놈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알겠어요? 이건 뭐? 특정 한 명을 고정하는 방법. 얘는 전체 경우에서 같은 시작점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방법. 뭘로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2가지 방법 다 기억하자라고 했고. 자, 뭐 정다각형이면 뭐 변마다 생각을 해주면 돼. 뭐 정사각형이면 4군데가 있겠죠? 정오각형이면 5군데가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인원을 배치할 때도. 정다각불 색칠하는 방법은 넘길게요. 이거는 일단 정다면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개념 익힘 1번으로 바로 가자. 자, 그 상황을 잘 기억하세요. 원순열인데 마주본다. 그러면 여학생 2명이 마주본다는 거는 이렇게 되건 AB, 여학생 AB가 이렇게 되든 똑같이 돌려놓으면. 그러니까 여학생 2명을 마주보는 방법은 한 가지야. 마주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 2사람이. 원순열이기 때문에 한 가지야. 근데 나머지 자리는 그러면 여학생 2를 고정을 해놨으니까, 고정픽을 해놨으니까 나머지 자리들은 다 구별이 되어지지.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들만 이 4명만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4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마주보는 놈은 결정되어졌으니까 한 가지로. 됐죠? 자, 2번째, 여학생 2명이 이웃한다. 이웃하는 걸 하나로 묶어주면 남학생 4명하고 이웃하는 거 하나니까 총 5개를 원순열로 배열을 했어. 5분의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이 서로 바꿔왔는 방법 2가지. 됐죠? 정확한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니까.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학생을 원순열로 먼저 배열하고 그게 4분의 4팩토리얼. 남학생 4명 배열했네? 그러면 그 사이 자리가 4군데가 구별이 되어지지? 그러면 구별되어진 4군데의 자리 중에 2군데에다 여학생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4P2. 됐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하세요. 자, 1번, 2번 한번 해봐봐.
1번 6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 6분의 6팩토리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웃하는 방법. 하나로 묶어주면 5분의 5팩토리얼에 곱하기 할머니 할아버지 바꿔앉는 방법. 딸과 아들이 마주보는 방법. 딸과 아들이 마주와 버리면 딸 아들이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그럼 나머지만 배열을 해주면 되니까 4팩토리얼. 딸과 아버지가 고정이 되면서 이제 경우는 한 가지지만 나머지 자리는 이제 다 구별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한 명이 앉는 경우. 사이에 들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겠어?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들어오는 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냐, 할머니, 할아버지냐. 그게 두 가지. 사이에다 한 명을 집어넣는 방법이 몇 가지? 네 가지.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누가 들어오는 경우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 바뀌는 방법,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을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 4P1 정확하게는. 됐지? 그래서 하나로 묶었어. 그러면 하나로 묶었으면 나머지 3명이 더 있잖아. 그래서 뭐를 해주냐면 4분의 4팩토리얼. 묶음 하나와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탁에 배열을 해주면 돼. 자, 요거 좀 조심하세요. 사이에 집어넣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꿔앉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한 명을 배치하는 방법. 그래서 묶음을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묶음하고 나머지 것들을 원손열로 풀어주면 돼. 알겠죠? 사이에 몇 개 들어가는 거는 순열 때도 했었지. 방법은 똑같아요. 자, 2번은 6개의 용기를 넣을 수 있는 원형의 실험기구가 있다. A와 B가 이웃한데 A와 B가 이웃하면 하나로 묶어. 그러면 지금 6개지만 5개로 보고 원순열로 배열하면 5분의 5팩토리얼.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바꿔앉는 방법 두 가지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48가지 나오지. 자, 3번 한번 해봐봐. 뭐 어차피 마주보는 방법이면 한 가지죠. 그게. 그 다음에 나머지 4군데만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에서 24가지.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다각형의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 그 수열, 그 자이스토리를 하나 사봐. 응? 응. 응? 자이스토리. 확통. 문제집 하나는 희었을 거 아니오? 안 해?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일반 문제집보다는 좀 자이스토리나 좀 수능형 책들 같이 풀어보는 게 어차피 일반 문제들은 니네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거고 결국 이제 뭐 배점 높은 것들을 맞춰줘야 되니까 학교 시험에서. 응? 미적은 니네들이 지금 당장에 자이스토리 풀기는 좀 어려워요. 미적은 이제 기본 문제집 위주로 하는 게 좀 좋고. 당장에 이제 공식을 내 거와 해야 되니까. 뭐가? 확통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니? 고3 거? 뭐 고2 거 살라고? 고3 거 사야지. 자이스토리 뭐 또 수능 그것도 있는데 그건 말고 그냥 자이스토리 고3용. 그거 하나 사서 같이 풀어보고 뭐 미적분 같은 경우에 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문제지. 그거 괜찮은 것 같아. 팬텀 수학, 팬텀 스킬 수학. 스킬 수학이 기본이지 뭐 그러면 그게 뭐. 아니 교과서 수준 문제밖에 안 되는데 뭐
수능 그 페이지 조금 있는 거 빼고는. 그리고 3학년 시험에서는 모의고사 유형 문제들이 한 4개 정도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왜냐하면 입시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학년부터는. 2학년 때까지는 주로 모의고사 스타일에서는 그냥 하나, 2개 정도 나왔는데 3학년 때는 이제 3월도 모의고사 보고 4월도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의고사랑 수능 대비하고 같이 선택 과목으로 해서 조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나와요. 한 4문제 정도는. 모의고사 스타일로. 나머지는 이제 기본 문제 나오더라도. 물론 나머지 다 맞춰야 되겠지만. 자, 직사각형 요 2가지야. 해석하는 방법은 특정 한 놈을 배열하는 방법. 구별되는 자리가 몇 군데예요? 구별되는 자리는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가 다 다른 구별이지. 그래서 3군데니까 특정 한 놈을 배열하는 방법이 3가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남은 놈들 5팩토리얼 계산해 주거나 아니면 전체 6팩토리얼에서 같은 시작점, 요놈과 같은 시작점은 2개밖에 없잖아. 요놈. 이렇게 계산하거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만 알려고 하지 말고. 자, 4번, 5번 한번 해보세요. 됐슈? 안 됐슈? 자, 4번에 1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그냥 원순위라고 똑같죠? 6분의 6팩토리얼 또는 그냥 5팩토리얼로 해도 되고, 그럼 여기는 똑같은 자리가 3군데가 있으니까 3분의 6팩토리얼 또는 특정이 있는 1인을 고정을 하면 2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네 쌍의 약혼자를 원탁에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원순열이야 이거. 정사각형이어도 여기 구별 안 가기 때문에 4분의 4팩토리얼 네 쌍의 약혼자를 배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는 원순열로 계산되었지만 이제 변호 끝났잖아. 그러면 남자 여자가 서로 바꿔하는 방법이 각각 몇 가지씩 있어? 2가지씩 있지.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 2의 4제곱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96. 6번 한번 해봐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순서로 갈 수도 있고, 뭐 남자든 여자는 바꿔는 상관없고, 남자를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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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로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이 4분의 4 팩토리얼이야. 맞지? 그러면 남자들이 이쪽이 왔냐, 이쪽이 왔냐 각각 두 가지씩 있어. 그래서 2의 4제곱 배치하고, 그 다음 남자 옆에 여자들을 앉혀야 되는데, 남자가 다 구별이 되어졌잖아, 이제. 그럼 여자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라 하느냐, 남녀 짝을 먼저 만드는 거야. 짝을 먼저 만드는 방법이 4팩토리얼. 왜? 남자 고정시켜놓고 여자들을 하나씩 배열하면 되잖아. 그게 4팩토리얼. 그래서 그 쌍을 원순열로 계산을 해. 요게 4분의 4팩토리얼. 됐지? 그 다음에 서로 바꿔왔는 방법. 이게 2의 4제곱. 그래서 내가 남녀 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커플들을 원순열로 배열하고 그 커플들이 서로 바꿔왔는 방법을 이렇게 곱하느냐, 아니면 특정 성별을 먼저 각 변에다가 배열을 하고 그 다음 그 특정 성별들이 각각 앉는 자리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빈자리에다 여자 4명을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뭘로 어떻게 하느냐든 뭘로든 풀 수는 있어. 내가 편한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니네들이 이걸 배열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니네들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이거는 완전히 공식인 게 아니라, 내가 이 쌍들을 커플을 이렇게 한 쌍씩 남녀가 한 쌍씩 앉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까? 남자부터 배열할지, 뭐 또는 여자부터 배열을 할지. 남자든 여자든 먼저 배열을 할지, 아니면 어차피 커플로 앉는 거니까 커플로 짝을 지어서 앉을 건지, 뭐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해서 짝을 지어서 앉혔다 하면 짝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원순열 배열하고 짝들이 서로 바뀌는 방법으로 가면 되고, 성별을 먼저 앉혔다 하면
남성들을 여기다 앉혔다 하면 남성 네 군데에다 원순열 배열하고 그것들이 남자들이 각각 앉을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두 가지 있으니까 2의 4제곱하고 그냥 남은 빈자리에다 여학생들을 앉혀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로 해석하든 똑같아요. 다만 이제 해석하려고 해야지. 중요한 건 그거야.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자, 여기서 이제 3번. 원순열은 원순열인데 한 자리는 구별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생각을 하는데 여기 먼저 채워버려. 색깔 7개라고 했잖아. 7개 중에 하나 여기다 집어넣어. 그게 몇 가지야? 7가지. 그러면 지금 이 6개의 자리는 구별 가 안 가? 안 가잖아. 시작점이 구별 안 가죠. 무슨 순열? 원순열. 6명을 원순열해야 되니까 6분의 6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7명 중에 6명을 먼저 바깥에다 먼저 배열하고 싶어. 7C6. 7명 중에 6명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6분의 6팩토리얼 원순열 배열하고 그럼 남은 색깔 하나는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고. 알겠어요? 방법은 어떻게 풀든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원순열이 어디까지 일부분만 원순열이 적용이 되는 형태들이지. 이거는. 자, 7번, 8번 한번 해봐봐.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5개의 부분은 나눴고 5가지 색이니까 여기다 5개 집어넣고 또는 바깥부터 계산한다 하시면 5C4 곱하기 4분의 4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남은 하나는 칠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 방식이 조금 더 약간은 좀 더 별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구별된 것부터 먼저 치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계산 자체는. 자, 8번은 안이든 안에 4개든 바깥에 4개든 다 원순열이야. 그러니까 안쪽 4개를 원순열로 먼저 할지 바깥쪽 4개를 원순열로 먼저 할지부터 아무거나 선택을 해. 안에 거부터 하자고. 그래서 8개 중 4개를 선택해서 안에 거를 배열을 했어. 원순열로. 됐지? 그러면 색깔을 여기다 배치를 하는 순간에 이 4자리는 구별이 돼야 안 돼. 되죠? 여기에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깔이. 어떤 색깔 바깥이냐가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남은 4개는 순열로 계산을 해야 된다. 뭐 바깥을 먼저 해도 마찬가지야. 바깥이 원순열이면 안에 순열이 되고 안에 게 원순열로 계산했으면 바깥에가 순열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9번 한번 해봐봐.
자, 여기도 구별이 되는 게 요거죠, 요거. 한 자리는 구별이 되니까 여기다 7개 중에 하나 칠해주고, 그 다음 6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서 원순열로 칠해주고, 여기다 칠했다 치면, 그 다음 3개는 구별이 되어지지, 어떤 색깔의 바깥점이지. 그래서 3팩토리얼. 요런 순서대로 해주면 돼.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조금만 집중하면 어렵지 않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복순열 하도록 할게요.